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살로몬의 S랩 판타즘 3 SC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이 살로몬의 S랩 판타즘 3 SC라는 모델은 사실 지난 1월에 출시해서 현재 판매 중인 S랩 판타즘 3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이 S랩 판타즘 3라는 모델은요, 매우 실험적인 어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출시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는지, 일단 그거부터 살펴보고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이 S랩 판타즘 3라는 모델은 살로몬의 공홈에서 41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살로몬을 대표하는 로드 레이싱용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 개발한 최상위 레이싱화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런업TV에서 살로몬의 판타즘 1과 2를 리뷰를 안 해드렸었거든요. 이 S랩 판타즘 3 SC라는 모델이 공식적으로는 저희 런업TV에서 소개해드리는 살로몬의 로드 러닝용 최상위 레이싱화인 겁니다. 이 기본형 S랩 판타즘 3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어퍼의 구조에 있습니다. 브랜드에서는 이 어퍼의 구조를 에어로 다이나믹 어퍼 컨스트럭션이라고 불러요. 공기 역학 극대화를 위해서 어퍼를 천으로 덮어버리는 이러한 게이터 구조를 채택한 게 바로 기본형 S랩 판타즘 3였습니다. 스피드를 조금이라도 향상시켜 보겠다고 하는 살로몬의 굉장히 실험적인 도전이었는데요, 천을 막 벌려가지고 신발끈을 막 이렇게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고 벗기가 불편한 것 뿐만 아니라 신발끈을 조절하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의 피드백이 살로몬에도 닿았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주 급히 5개월 만에 S랩 판타즘 3 SC라는 모델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SC라는 의미는 숏 커프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역학용 발목 게이터를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요, 러너들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이러한 숏 커프 형태로 디자인을 간결하게 해서 다시 내놓은 모델이 이 S랩 판타즘 3 SC 모델이다. S랩 판타즘 3 SC의 미드솔 폼은 옵티폼 플러스라고 하는 슈퍼 크리티컬 페바 폼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옵티폼 플러스라고 하는 미드솔 폼의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리뷰해드렸던 살로몬의 그래블 컨셉에 적용되어져 있는 미드솔 폼이 옵티폼 플러스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오늘 리뷰해드리는 이 S랩 판타즘 3 SC랑 겹칩니다. 이 옵티폼 플러스라고 하는 미드솔 폼의 가장 큰 물리적인 특성은 고밀도의 쫀쫀한 탄성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블 컨셉을 리뷰할 때는 정확하게 이 옵티폼 플러스의 물리적인 특성을 100% 느끼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닥에 아웃솔이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한 지형이 아스팔트 같은 일반적인 로드 지형이 아니라 산길을 같이 달렸기 때문에 그 미드솔 폼만을 느끼기는 어려웠다라고 제가 그래블 컨셉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S랩 판타즘 3 SC라는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 옵티폼 플러스의 물리적인 특성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페바 소재를 가지고 동일한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를 통해서 미드솔 폼을 만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의 중간에 주입하게 되는 기체의 종류가 뭐냐, 그 다음에 이 기체를 통해서 생성되는 셀의 크기가 크냐 작냐, 이 두 가지 변수를 통해서 브랜드는 저마다 서로 다른 레시피의 미드솔 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옵티폼 플러스 미드솔 폼은 밀도를 높여놨다라는 게 브랜드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페바 미드솔 폼 안에 주입되는 기체의 양을 조절하고 온도와 압력을 조절함으로 해서 조금 더 경쟁 모델들보다는 쫀쫀한 탄성을 가질 수 있게끔 미드솔 폼을 만들었다. 이 옵티폼 플러스의 느낌은 소프트한 푹신함이 아니라 조금 더 쫀쫀하고 미드솔 폼 안이 꽉 찬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미드솔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미드솔 폼의 구조입니다. 상층부와 하층부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육안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층부는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밀도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달렸을 때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한 피로감이 훨씬 더 덜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층부는 조금 더 고밀도로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워블이라고 하죠. 좌우로 흔들거리는 걸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을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브랜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옵티폼 플러스로 되어 있는 상층부, 하층부의 중간에는 에너지 블레이드라고 하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미드솔의 높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랩 판타즘 3 SC의 미드솔의 높이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9mm, 포어프 쪽의 높이는 33mm, 그래서 오프셋은 6mm입니다. 이 옵티폼 플러스 미드솔 폼으로 되어 있는 이중 구조의 중간에는 에너지 블레이드라고 하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S랩 판타즘 3 SC에 삽입되어져 있는 에너지 블레이드는 딱딱한 미드솔 폼일까요? 아니면 유연한 미드솔 폼일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셨습니까? 정말 단단한 카본 플레이트는 아무리 굽으려고 제가 이렇게 힘을 막 줘도 전혀 휘어지지가 않는 카본 플레이트를 삽입하고 있는 러닝화가 많거든요. 그런데 살로몬의 S랩 판타즘 3 SC에 삽입된 에너지 블레이드는 유연한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져 있다. S랩 판타즘 3 SC의 어퍼에 사용된 소재는 울트라 라이트 매트릭스 어퍼가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최근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러닝화 중에 이 매트릭스 어퍼를 적용한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바로 브룩스의 캐스케디아 엘리트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은 뭐에 있냐면요, 여러분. 일반적인 어퍼의 소재는 일단 원단을 재직을 한 후에 그 위에 코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매트릭스 소재는 원사 하나하나를 먼저 코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직을 해서 원단을 짜는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낸 매트릭스 소재는 크게 4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내마모성. 그래서 어퍼를 외부에서 나뭇가지나 뾰족한 것들이 찔러도 잘 찢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초경량 및 고강도. 일반적인 어퍼의 소재는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단을 보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강재가 이 어퍼의 소재 안쪽에 2겹 또는 3겹으로 붙어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트릭스 소재는 자체의 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강재 없이 이 원단 한 겹만으로 어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탁월한 배수력과 통기성입니다. 이 매트릭스 소재는 코팅이 되어 있는 실로 짜져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사와 원사 사이의 공간으로 물이 빠르게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맞춤형 지지력입니다. 부위별로 실의 밀도나 소재를 다르게 짤 수가 있는데요. 발등 부분은 굉장히 유연한 조직으로 짜고 꽉 발등을 잡아줘야 되는 신발의 내측과 외측은 밀도를 높여서 단단하게 설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S랩 판타즘 3 SC의 설포는 조금 특이한 고정 방식을 갖고 있어요. 설포의 소재는 굉장히 얇고 유연한 그러한 패브릭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흐물거리는 소재입니다. 트레이스의 압박감을 걸러내기 위해서 조그마한 패딩이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 소재는 엄청 유연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러닝화처럼 설포를 고정하는 방식이 좌우에서 스트레치성이 있는 원단으로 잡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딱 보시면 고정되어 있죠. 이 얇은 설포의 원단을 트레이스 둘레를 둘러서 봉제로 그냥 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설포가 좌우로 돌아가거나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봉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늘어나지가 않으면 신발을 처음 신을 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처음 들어갈 때 부드럽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잡고 늘려서 신발을 놓고 나면 설포는 안정적으로 발등에 안착된다. 발목의 카라 부분 안쪽에는 패딩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힐 카운트 쪽에 패딩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 정도의 패딩의 면적과 양으로서는 발목을 일체감 있게 잡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마지막으로 어퍼에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3차원적인 어퍼의 공간감인데요. 특히 이 토박스의 공간감은 살로몬 특유의 그 내로우한 좁은 발볼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보다 이 토박스 안의 공간감이 좁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약간 길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었을 때 저는 뭐 와이드핏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살로몬의 트레일 러닝화와 달리 생각보다 공간감이 좁지 않게 나왔다. S랩 판타즘 3 SC의 아웃솔에는요, 살로몬이 자랑하는 로드 콘타 그립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포어풋 쪽에 접지면에 적용되어져 있는 콘타 그립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주로 포어풋으로 달리는 엘리트 러너들의 고속 주행 시에 지면을 강하게 움켜쥐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접지력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브랜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리어풋 쪽에도 유심히 보시면 로드형 콘타 그립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기능이 담긴 S랩 판타즘 3 SC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168g입니다. 앞부분에서 미드솔, 어퍼, 아웃솔 설명 들을 때는 왜 제가 S랩에 해당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시다가 중량을 들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딱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 제품이 이게 데일리 트레이너인가? 아니면 슈퍼 트레이너인가? 카본이 들어가 있나? 이런 게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디자인이 엄청 간결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살로몬의 S랩 라인에서 사용하는 이 레드 컬러만 보면 고성능 러닝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먼저 S랩 판타즘 3 SC의 어퍼의 착화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지난 1월에 출시한 살로몬의 S랩 판타즘 3라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신발을 신고 뛰어보질 않았어요. 왜냐면 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슈레이스 위에다가 이렇게 천을 덮어놔가지고 슈레이스를 묶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테스트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S랩 판타즘 3 SC라는 모델은 어퍼가 너무 간결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러닝화가 이래야죠. 신고 벗기 편하고 가볍고 디자인 간결하면서 폭발적인 기능성, 이게 바로 이 레이싱화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발을 넣고 슈레이스를 한번 묶고 일어서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어퍼 쪽은 굉장히 잘 잡아주는 반면에 발목 카라 부분과 힐 카운트 부분, 그러니까 이 뒤꿈치 부분이 살짝 헐거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멈춰서 제가 슈레이스를 처음에는 러너스 루프로 안 묶고 그냥 걸어봤거든요. 발목을 정확하게 러너스 루프로 견고하게 묶은 다음에 다시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러너스 루프로 묶으려고 보니까 신발의 길이감이 러너스 루프로 딱 묶기에 좋은 신발의 길이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묶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그리고 딱 서서 이제 다시 걸어보니까 완벽히 보완이 된 건 아니고요. 한 100점 만점에 85점? 그 정도의 일체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릴 때도 계속 뒤꿈치가 살짝 신경 쓰이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헐떡거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딱 러너스 루프로 묶으면 완벽한 일체감을 느끼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달리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어퍼의 일체감을 최대로 높여놓은 상태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의도공원 스타트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서 갔는데요. 걸을 때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드솔에 사용된 옵티품 플러스의 이중 구조, 또 하나는 옵티품 플러스의 이 쿠션감과 반발력. 걸을 때는 천천히 걷기 때문에 우리 체중이 미드솔에 그대로 실려가지고 지면과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옵티폼 플러스 이 미드솔 폼이 어느 정도 깊게 컴프레션 들어가고 디컴프레션 반발력으로 튀어나오는지를 천천히 걸어보면 더 잘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출발지까지 걸어가면서 한 10분 정도 이 옵티폼 플러스 미드솔 폼의 느낌을 느껴봤는데요. 딱 떠오른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레이, FF 립의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반발력이 좋은 그 느낌이 딱 떠올랐어요. 아, 그래서 범상치가 않다. 밀도를 어느 정도 높여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드솔의 느낌은 절대 하드한, 단단한 미드솔 폼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라는 걸 바로 처음에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델이 바로 떠올랐어요. 지난주에 제가 리뷰 올려드렸던 서코니 엔돌핀 3의 인크레디런의 느낌과 또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인상만 놓고 봤을 때는 옵티폼 플러스 미드솔 폼의 느낌은 탱글탱글하고 부드러우면서 말랑말랑한 쪽으로 가깝다. 이번에도 10km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깅 페이스를 뛸 때부터 조금 빠르게 뛸 때까지 페이스를 가속주로 해서 올려갔는데요. 첫 1km는 6분 페이스로 시작을 했고요. 킬로미터가 지날수록 10초씩 가속을 해서 마지막 10km 구간에서는 4분 30초 페이스로 제가 피니시를 했어요. 처음에 걸을 때는 이 옵티폼 플러스의 느낌이 엔돌핀 엘리트 3의 인크레디 런이나 아니면 아식스 메타스피드의 FF 립과 좀 비슷한데? 라는 이제 생각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희한하게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슷한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느낌의 미드솔 폼인 건 맞는데 이게 막상 달리다 보니까 이거 인크레디런보다는 좀 야간데?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FF 립만큼 반발력이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또 조금 안 드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딱 오는 순간 이래서 살로몬에서 미드솔 폼의 밀도를 조금 더 보강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제가 피부로 좀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지면과 맞닿는 하층부에는 밀도가 조금 더 보강되어 있는 옵티폼 플러스를 적용을 했고, 상층부에는 조금 더 소프트하면서 말랑말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밀도를 세팅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느낌이 뭔지 뛰어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너무 말랑말랑해서 불안감을 주는, 워블이 심한 그런 느낌의 미드솔 폼보다는 조금은 밀도가 있기 때문에 단단하기까지는 아니에요. 조금은 안정감이 느껴진다? 그 정도 느낌의 단단한 말랑말랑함 정도가 느껴졌고요. 스피드를 올려가면서는 이 옵티폼 플러스의 하층부에 깔려있다고 하는 조금은 밀도가 보강된 그 미드솔 폼이 아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뛰어난 반발력도 느끼게 해주는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올려가면 갈수록 이 어퍼의 매트릭스 소재가 발등을 아주 견고하게 잘 잡아줘요. 그리고 통기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벼워요. 260 사이즈 기준으로 168g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레이가 떠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경량성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 달리면 이 옵티폼 플러스의 미드솔과 매트릭스 어퍼가 주는 이 조합이 168g보다 더 가볍게 느껴지는 그러한 조합을 살로몬에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걸 테스트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워낙 매트릭스 소재로 되어 있는 어퍼가 발등을 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옵티폼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는 미드솔이 달리면 달릴수록 발바닥 아래가 되게 부드럽고 편하게 느껴져요. 살로몬이 만들어낸 최상위 프리미엄 로드 레이싱화에 대한 미드솔의 느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까 내가 아는 페바 폼들하고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 미드솔 폼의 꺼지는 느낌이 확실히 이 다른 100% 페바 미드솔 폼의 그 느낌보다 밀도가 좀 빡빡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튕겨내주는 반발력은 제가 경험했던 다른 100% 페바 미드솔 폼의 그 반발력, 에너지 리턴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쿠션감으로 충격을 흡수할 때는 밀도감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잘 받아주고요. 그런데도 튕겨내주는 건 잘 튕겨내주는 좀 되게 신기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이 옵티폼 플러스 미드솔 폼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행 테스트를 하는 내내 이 제가 말씀드렸던 발목 카라 부분과 힐 카운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패딩의 부족, 전체적인 설계 이로 인해 그 약간 부족한 일체감이 계속 거슬리긴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아웃솔에 사용된 이 로드 콘타 그립이 굉장히 두께가 얇거든요. 육안으로는 저거
약간 빗길에서 달리면 미끄러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그러한 아웃솔의 형태를 갖고 있긴 하거든요. 일반적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 콘타 그립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빗길이나 이런 젖어있는 노면에서 만약 과감하게 회전을 했을 때는 어떨지,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댓글에 한번 남겨드려 볼게요.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살로몬의 S랩 판타즘 3 SC의 가격은 정상 소비자가 기준 40만 원입니다. 지난 1월에 출시했던 S랩 판타즘 3 기본형 모델이 41만 원이었거든요. 이 S랩 판타즘 3 기본형 모델보다는 만 원을 낮췄죠. 하지만 정상 소비자가가 40만 원이라는 거는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착화감 및 주행질감 설명하면서 바로 이 두 모델이 제 머릿속에 탁 떠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물로 가져왔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실제 시장에서 경쟁하는지는 아직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드솔의 느낌이 유사하게 탱글탱글하면서 부드러운 축에 속하는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모델들을 구매하실 때 함께 비교하면서 고려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좌측에 있는 모델이 오늘의 주인공이죠. 살로몬의 S랩 판타즘 3, 그리고 화면 중앙에 있는 모델이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레일, 그리고 화면 가장 우측에 있는 모델이 지난주 업로드 해드렸던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3입니다. 이 세 모델 모두 각 브랜드의 최상위 로드 레이싱화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의 주인공인 살로몬의 S랩 판타즘 3 SC의 가격은 정상 소비자가 기준 40만 원, 그리고 화면 중앙에 있는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레이는 정상 소비자가 기준 43만 9천 원, 화면 가장 우측에 있는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3는 정상 소비자가 기준 36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면 모두 다 초경량 러닝화겠죠? 중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살로몬의 S랩 판타즘 3 SC 모델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168g, 화면 중앙에 있는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레이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자그마치 122g, 화면 가장 우측에 있는 서코니의 엔돌핀 3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199g입니다. 딱 봤을 때는 무게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격 차이만큼 중량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도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비싼 거냐? 한번 소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살로몬의 S랩 판타즘 3 SC의 미드솔 폼은 옵티폼 플러스라고 말씀드렸고요. 100% 페바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브랜드에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어퍼에는 울트라 라이트 매트릭스 소재로 어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타스피드 레이의 미드솔 폼은 FF 립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가장 최상위 미드솔 폼이 적용이 되어져 있죠.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반발력이 거의 업계 최고급의 미드솔 폼이 바로 이 FF 립이라고 하는 폼이고요. 그리고 메타스피드 레이에 사용된 어퍼의 소재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S랩 판타즘 3 SC와 동일한 매트릭스 소재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3에 사용된 미드솔 폼은 인크레디런이라고 하는 TPE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미드솔 폼이 적용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퍼는 초경량 엔지니어드 메쉬와 니트 하이브리드 어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 미드솔 폼에 사용된 인크레디런 TPE 소재가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그리고 어퍼에 사용된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가를 좀 낮출 수가 있었고 이게 소비자가에 반영이 돼서 36만 9천 원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드솔의 높이도 이 세 모델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살로몬의 S랩 판타즘 3 SC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9mm고요. 가운데 있는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레이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9.5mm고요. 그리고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3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9.5mm.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모델의 미드솔 중간에는 모두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살로몬의 S랩 판타즘 3 SC 중간에는 에너지 블레이드라고 하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져 있고요. 메타스피드 레이의 미드솔 중간에는 2분의 1 사이즈의 소형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이제 리뷰에서 말씀드렸고, 소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3의 미드솔 중간에는 풀 랭스 슬로티드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닥으로 마치 발가락 모양을 닮은 이런 슬롯 형태의 갈라져 있는 카본 플레이트가 이 소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3의 미드솔 중간에는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살로몬의 최상위 로드 레이싱 슈즈인 S랩 판타즘 3 SC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살로몬이라는 브랜드가 워낙 트레일 러닝에 특화된 브랜드로 우리 러너들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살로몬이 만들어내는 최상위 로드 레이싱화,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있는 이미지가 거의 없으셨죠.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살로몬의 최상위 로드 레이싱화 모델이 바로 판타즘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특히 S랩 판타즘 3 SC라고 하는 제가 오늘 리뷰해드렸던 모델 꼭 구매 리스트에 넣으시고, 혹시라도 매장에 갈 기회가 되시면 살로몬의 매장에 가셨을 때 꼭 한번 신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